여러분 안녕하세요. 전매추입니다.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전매추 번외편으로 고민 상담 시간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. 하지만 이제 고민 상담만 할 수 없잖아요. 왜냐면 제가 또 전매추를 하는 포맷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음식을 같이 곁들여 가면서 여러분들의 사연도 좀 읽어보고 제가 솔루션도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. 그러면은 우리 무슨 음식 먹으면서 해요, 오늘은? 혹시 쉽게 가는 게 없으시냐요, 피디님? 하나 골라요? 네. 좋은 건가? 안 좋은 것도 저 딸이. 찐이에요? 찐 오마카세인가? 아싸, 나 진짜 제일 좋은 거 뽑았네. 그러면 여러분, 특급 스시 오마카세를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이야, 너무 행복한데? 흰살 생선 더 먹으라고 하던데. 와, 미쳤어. 그냥 입에 넣고 몇 번 씹자마자 없어져요. 이거 진짜 맛있네. 손에 꼽을 정도예요. 진짜 맛있다. 연어. 이제 슬슬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? 이 사연이 제일 맞다고 하던데. 프로미스9 최애를 못 정하고 있어서 고민입니다. 채영이었다가 하영이었다가 지연이었다가 지원이었다가 나경이었다가 지금은 갈피를 못 잡아요. 누굴 최애로 해야 할까요? 이런 고민 상담이 되게 많았대요. 이게 진짜 고민인가? 플로버들 사이에서. 근데 나 솔직히 그거 싫어. 한 번 좋아했으면 의리가 있지.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무튼 지금 이분이 다 좋다고 하시니까 지금은 뭐 그럼 저로 최애를 정해보시는 게 어떠신지.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. 저는 옷가게에서 일하는 일본 플로버입니다. 제가 빈말을 못해서 피팅하고 나온 손님한테 잘 어울리신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. 그냥 잘 어울리신다 머쓱 이렇게 돼버려요. 빈말을 못하는 것도 그렇고 얼굴에 감정이 다 나와버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나도 빈말은 잘 못해. 왜냐면 나 좀 T라 가지고. 근데 이거를 이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개의 페르소나가 있잖아, 사람마다. 그래서 이제 일할 때는 그 다른 나를 장착을 하는 거예요. 진짜 예쁜 점 하나를 이렇게 찾아보는 거야. 이 컬러는 고객님한테 딱이네. 혹은 컬러가 너무 안 예뻐도 핏이 너무 예쁘다. 아니면 이런 비슷한 걸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?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유도를 하는 거야. 얼굴에 다 드러나는 그런 건가? 나도 근데 그런데. 그래서 저 옛날에 되게 많이 오해받기도 하고 되게 뭐라고 많이 들었었어요. 막 옛날 연습생 때 대표님이 이렇게 불시 검문을 하시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표정에서 팍 티가 난 거예요. 막 싫은 표정 같은 거. 지나고 나니까 다 드러내면은 나한테 굳이 좋을 게 없긴 하더라고. 이건 내 일이니까. 약간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하면은 또 좋지 않나요? 안녕하세요. 프로미스9에 늦게 입덕한 고3 플러버입니다. 저는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입니다. 리플리 증후군이다. 어릴 때부터 사소한 거짓말을 계속 해왔고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상황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. 문제는 지금도 그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부모님께는 여자친구를 안 사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. 귀여운데? 여자친구에는 제 성적을 속여서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. 결국 저는 모든 관계에서 진짜 제 모습을 숨기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불편한 상황, 책임, 솔직한 대화를 전부 피하려고 하다 보니 거짓말이 가장 쉬운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. 저 같은 사람도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? 근데 내가 진짜 싫어하는 유형이 딱 회피형 그리고 거짓말 완벽한 사람이네 이분. 근데 본인이 안 해. 나는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다. 그래서 이걸 바꾸고 싶대. 이거를 깨달았으면 그냥 거기부터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. 나의 그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게 두렵다는 건가? 그럴 게 뭐가 있나. 왜냐면 모든 사람은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. 알고 보면 진짜 다 별거 없어. 다 엉망진창이야, 사는 게. 나도 집 가면 진짜 대박이에요. 방 청소 하나도 안 되어 있어. 진짜로. 모든 사람은 다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. 가기 전에 한 입 먹고 장어 먹을까?
원래 좀 아껴 먹는 편이긴 한데 마지막에. 다음 사연 진짜 엄청난 막장 사연이다. 남자친구가 환승을 했어요. 그러니까 사귀던 전 남친이 있는데 그 전 남친이 제 10년지기 절친이랑 사귀고 있었던 거죠. 전 남친은 헤어지고 5일 만에 제 친구랑 사귀었대. 진짜 제 친구도 제 전 남친한테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둘이 몰래 만나고 연락하고 사귈 줄 몰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니 이런 사연이 있다고? 내 전 남자친구가 헤어진 지 5일 만에 내 10년지기 절친이랑 만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5일이라는 텀이 이미 사귈 때 그렇고 사이인 거죠. 그러니까 환승이라고 생각하셨겠네.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멍멍이죠. 멍멍이 그렇지 않아? 근데 난 이 친구도 진짜 좀 별로라고 본다. 10년지기 절친이면은 나의 그 이런저런 것도 다 알고 그만큼 엄청 가까울 텐데 비도덕적인 거 아니에요? 이거 바로 손절하고 진짜 죽여야 돼 진짜로. 진짜 나쁜 놈들이야 이거. 10년을 만났으면은 이게 왜 10년 친구겠어? 그만큼 나랑 이렇게 죽도 척척 맞고 하니까 10년 친구인데 절친이라면은 그러면 안 돼요. 이거는 절친이 아닌 거예요. 절친은 나랑 이상형이 겹쳐서도 안 되면 원래 여자들끼리는 이상형 하나도 안 겹치는 거 알지? 그래야지 절친이 될 수 있거든. 근데 얘는 절친이 아니었던 거지. 이분은 되게 어리실 것 같은데 언니로서 얘기해주자면 어차피 사회에 나가는 친구들은 또 그래서 굳이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사람들을 끝까지 만나지 않아도 돼요. 네. 손절해라 둘 다. 메건이랑 동갑내기인 작년 10월 달에 입덕하게 된 늑로버입니다. 최근 급한 퇴사 후 길을 잃은 듯한 느낌입니다. 제가 선택한 길이고 또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고 자꾸 좌절하게 되고 겁은 많아지는 것 같아요. 메건의 항상 밝고 요란한 모습에 종종 힘을 얻곤 하지만 프로미스나인 전이도 라일락처럼 꽃을 피우는 데는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.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셨고 극복하셨을 때 했던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? 약간 저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. 왜냐면 저는 이직을 했잖아요. 그때 되게 두려움이 많았었어. 그동안 제가 몸담고 있었던 회사를 저희가 거의 한 9년 있었어요, 거기서. 근데 같이 일하던 스태프분들과 뭐 그런 나만의 이렇게 맞춰진 게 있는데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괜찮을까? 되게 뭔가 좀 불확실하고 막 약간 불안한 그런 게 있었는데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. 당연히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지. 그거를 하기 전까지는. 그래서 내가 막 이게 힘들고 이 불안감에 사로잡힌 시간이 아깝잖아요. 더 좋은 일이 오기 전에 자기 개발 시간도 가져보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해보고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 풀면서 하는 거야.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됐을 때 또 새로운 걸 시작해도 되고. 근데 진짜 막상 해보면 정말 별거 아니야. 왜냐면 우리 98년생 아직 30살도 안 됐어. 아직 애기야 지금. 그쵸? 애기 맞아요? 애지. 우리 엄마가 보면 항상 나를 애기라고 생각해. 진짜 간단한 고민. 해야 할 건 너무 많은데 게을러져서 고민이래. 맞아. 해야 할 건 산더미인데 진짜 게을러서 고민이다. 나도 고민이긴 해 이게. 저는 약간 그런 편. 마감 시간 딱 맞춰서 제출하고 결국에 어떻게 되더라. 이게 다 신이 도와주나 봐. 하늘의 도움인가? 근데 뭐 부지런할 필요가 있나?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뭐 약속된 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나 이럴 때 내가 게으르면 안 되지. 다른 건 그냥 민폐야, 민폐.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안 잊어져서 있는 꿀팁 같은 거 알려주세요. 괄호 최송하영. 진짜 웃겨. 안 잊혀져서 어떻게 있는 꿀팁 알려주세요. 근데 최애는 송하영이. 송하영으로 한번 잊어보시길. 요즘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남겨봐요. 저는 아무한테나 마음을 쉽게 주는 편은 아닌데 한번 제 사람이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마음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모든 사람이 저랑 같은 방식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싶은 순간이 생기면 좀 서운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.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덜 힘들 수 있을까?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궁금해요. 근데 그럴 때가 있어. 나는 진심이었는데
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구나. 이렇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. 이거 너무 좀 상처받으려나? 애초에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. 너무 딥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이런 행복한 친구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 사연. 이거 MBTI 얘기다. 안녕하세요 언니. 저는 완전 소심하고 집순이인 인프피인데 완전 반대되는 ESTP가 추금이에요. 뭔가 진취적이고 남들 눈치 안 보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의 MBTI를 바꿀 수 있을까요? 어렵네 이거. 어떻게 해야 될까? 난 INFP 좋은데? 너무 사람이 되게 모난 구석 없고 둥글둥글하고 엄청 사랑스럽잖아 INFP가. 그래서 나는 너무 좋던데? 누구 생각하시는 거예요? 송하영 씨요. 근데 이렇게 살고 싶으면은 뭐 살아봐도 되지만 아마 뭔가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. 왜냐면 INFP 특 진짜 연락 잘 안 되고 집 밖에 안 나오잖아. 집 밖에 나오는 날 다 해야 되고. 그래서 되게 E가 되려면은 해할 수도 있어. 일단 MBTI 물어봤을 때 MBTI 뭐예요?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ST 뭐 이렇게 하면은 나랑은 친해질 수 없겠구나. 난 T는 괜찮아. 근데 N이 무조건 있어야 돼. SF 괜찮아. 잘 맞아. 근데 S랑 T랑 같이 묶여있으면 좀 약간 딱딱해. 이거 파고들 들어갈 틈이 없어. 그치? 그래서 좀 나는 ST랑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더라고요.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인프피라고 해도 진취적이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. 인프피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. 근데 하영 언니도 되게 똑부러지고 그렇다. 되게 본인이 이제 막 해야 될 때는 딱 말하고. 그래서 너무 나는 ESTP가 되어야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, 멋진 인프피가 되면 되는 거야.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보내주신 사연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최대한 많이 살펴봤는데요. 이렇게 나의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부터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. 내가 오늘 하면서 느낀 게 내가 뭔가 힐링이 되고 고민이 있다고 해서 끙끙 앓지 말고 뭐 진짜 주변에 믿을 사람, 내 진짜 친한 친구 아니면 혹은 가족한테 인생의 조언이나 이런 걸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사연 보내주신 여러분들